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오늘부터 원예 시설하고 시설 작물, 원예 시설하고 시설 작물 안에는 버섯 재배사, 버섯 재배 작물도 있죠.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예 시설 작물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 작물들을 뭐 굳이 다 외워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원예 시설 파트 한번 볼게요.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버섯 재배사도 포함이 되고요. 농업용 시설물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뭐 유리온실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구조체와 피복제, 우리 부대시설 이렇게 구분했었죠. 그래서 구조체, 피복제, 부대시설 이렇게 구분해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따로 하게 될 거예요. 시설 작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는 보험금을 산출하는 거에 따라서 시설 작물을 좀 구분해요. 딸기 외 품목 이렇게 암기를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장미 외 품목 하나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시무 쪽쑥인데요. 시무 쪽파 어디 갔나요? 파가 안 보이네. 쪽파 여기네. 쪽쑥 이렇게 해서 시금치 파 구분하시고 이렇게 암기를 따로 하셔야 될 거예요. 딸기 외 분모, 그다음에 장미 외 분모, 그다음에 시금치 외 분모 이렇게 암기를 따로 하게 될 거고, 여기에 있는 작물까지 전부 외워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버섯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버섯은 4가지 그 품목밖에 없어요. 종류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품종이 이제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이래요. 표고버섯은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뭐 원복 재배를 한다든지 톱밥 배지 재배만 가능하고요. 느타리버섯은 균상 재배가 가능하고 병 재배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새송이버섯 병 재배 가능하죠. 양송이버섯 균상 재배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떤 재배 방식인 것까지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포장 방식 한번 볼게요. 원예 시설하고 버섯 재배사는 종합위험입니다. 종합위험, 농업용 시설물, 종합위험, 원예 시설 보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버섯하고 시설 작물 있죠. 작물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밭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밭작물 안에 같이 들어있죠. 이 원예 시설 및 시설 작물도. 자, 원예 시설물, 농업용 시설물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이기 때문에 종합위험은 우리 어떤 거 해당되나요? 자, 조, 화. 앞에서 배워봤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다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재는 어떻게 하더라? 특약으로 가입하더라. 요게 좀 특이하죠? 화재 피해는 특약 가입 시 보장하더라. 이 농업용 시설물에는 어떤 게 있더라? 하우스가 있더라. 유리 온실에 구조체 피복제가 해당되더라. 농업용 시설물 안에 구조체, 피복제가 들어가고 플러스 뭐요? 부대시설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액을 산출하게 될 거예요. 자, 부대시설. 자, 네, 부대시설하고 시설 작물 보겠습니다. 부대시설하고 시설 작물은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해야, 또는 버섯은 버섯 재배사를 가입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시설 작물 몇 개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딸기, 토마토, 오이에 22개의 시설 작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외 4개 버섯 작물이다. 제가 화재피해는 강조 많이 했었죠. 화재피해가 주계약인 게, 보통 약간 주계약인 게 있고 특약인 게 있었어요. 주계약인 건 대표적으로 뭐요? 인삼, 해가림 시설이 화재가 주계약입니다. 주계약으로 들어있는 화재 피해, 화재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공제하지만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 원예 시설이라든지 화재 피해 특약으로 가입된 것들 있죠. 특약으로 가입된 것들은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재 피해일 때는 자기 부담금이 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거 지금 종합으로 보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연재해는 태우가 냉동수란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하는 우리 자연재해가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동상에 잘 봐두시고, 호흡피해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입니다. 평균적인 강우량 한 해 가뭄입니다.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재에서 뭘로? 토양 수분 부족이랍니다. 그다음에 냉해는 성장 기간 중에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예요. 몇 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조해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 현상도로 해서 바닷물이 유입된 거예요. 연안 지대에.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공통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보상하는 손해냐?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농업용 시설물은 자, 조, 화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모두 보장합니다. 자연재해는 태우가 냉동설 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요거 조수해는 새나 짐승으로 인한 거죠.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조수해로 인한 피해.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뒤쪽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자,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합니다. 자연재해, 조수해. 그다음에 시설 재배 농작물 및 버섯 작물의 경우 결국은 시설 작물하고 지금 버섯 작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위 강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만 자연재해, 조수해를 손해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이거 시험에 나왔었죠. 이거 몇 대 시험에 나왔냐면 7대 시험에 15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떨 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하지만 화재는 특약이고요. 보장하지만 이 자연재해, 조수해는 어떨 때 보상하니 이러할 때 보상한다라고 딱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어떨 때 첫 번째 구조체, 피복제,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용 시설물이죠.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왔어요. 태풍이 와서 강풍이 와서 농업용 시설물 휙 다 휘어가지고 뭐 부러졌어요 라든지 뭐 이런 경우 있죠. 피복제가 다 날아가서 찢어졌어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구조체, 피복제에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해서. 자연재해, 조수해는 위에 있는 거잖아요. 조수해로 인해서.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는 오지 않았어요. 직접적인 피해는 시설물에는 피해가 없는데 작물 있죠. 안에 키우고 있는 작물의 피해가 몇 퍼센트 이상? 70% 이상이어가지고 작물 재배를 포기했어요. 이런 경우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직접적인 피해여야 돼요.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두 번째는 직접적인 피해는 아닌데 작물 피해가 70%래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작물 재배를. 하지만 이거는 시설 작물에만 해당. 버섯은 해당 안 된다는 겁니다. 버섯은 뭐 1번의 경우에만 구조체, 피복제,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온 경우 있죠. 이때만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시설 작물은 모두 해당입니다. 버섯은 특약으로 또 보장을 해주는 게 있는 건 뒷부분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자, 3번. 자,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상특보 있죠. 한 어떤 지역에 기상특보 발령하는 경우 좀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이런 거 오잖아요. 강풍주의보, 강풍병보, 폭설주의보, 폭설경보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런 거 와가지고 시설물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우리 겨울에 지금 특히나 눈 많이 오잖아요. 눈 많이 와가지고 폭염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 그죠? 그럴 경우에는 구조체, 피복제 보상하겠죠. 이런 경우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상특보. 자, 구조체, 피복제. 그다음에 직접 피해 온 거, 직접 피해 안 와도 70% 이상 피해가 와서 작물 재배 포기한 거. 결국은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작물 피해가 왔을 때. 단 2번, 3번의 경우는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는 거. 요거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버섯은 뭐만 해당? 1번만 해당. 버섯은 1번의 경우에만 보상해줘요. 하지만 시설 작물은 1번, 2번, 3번, 원의 시설 작물은 3번까지 다 해당된다는 거. 요게 다 쓰라고 하는 게 7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 번 나왔으면 바로 15점짜리 문제를 내기는 힘들겠죠. 단답형 문제 모르겠지만 좀 지나면 또 나오겠죠. 그럼 농업용 시설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농업용 시설물에는 구조체하고 피복제가 들어간다 했어요. 자, 구조체 어떤 것의 구조체인지 한번 볼게요. 단동하우스 이렇게 지금 오른쪽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우스가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거. 단동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보험 가입할 때 하나만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지 단위로 가입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다음에 연동하우스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연동하우스. 자, 연동하우스. 그다음에 유리온실. 밖에 유리로 되어 있죠. 유리온실은 생각보다 단가가 되게 비싸고
이거 유리온실 지을 때 공사할 때 시공비가 많이 비싸가지고 아무나 유리온실 짓지는 못해요. 자,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의 구조체, 피복제는 이렇게 덮고 있는 것들 있죠. 요걸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닐들이잖아요. 요거 피복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은 이 농업용 시설물 안에 설치된 거고요. 안에 그러니까 따라오는 시설들이에요. 동산시설 아니고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농업용 시설물 안에 설치되는 거. 우리 작물 재배할 때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죠. 그래서 너무 추울 때는 난방 시설이 필요할 거고 더울 때는 냉방 시설이 필요하겠죠. 이거 환풍되어야 되잖아요. 네, 환풍돼야 되니까 환풍 시설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보온 시설도 필요할 거예요. 보온 시설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이것처럼 양액 재배를 한다면 양액 재배 시설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부대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 여기까지가 맞죠? 이게 원의 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재배 농작물이 우리가 시설 작물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시설 재배 작물은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화훼류와 비화훼류로 나눠줍니다. 예전에는 뭐 과체류, 역경체류, 근체류까지 해가지고 우리 지금 기본서에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화훼류와 비화훼류만 구분하기 때문에 이게 과체류예요. 역경체류에 근체류까지는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화훼류는 딱 4가지 품목밖에 없어요. 꽃, 우리가 알고 있는 꽃이죠. 꽃은 4가지 맞어요. 저는 장백산 국화 이렇게 암기를 하거든요. 장백산 국화 이렇게 암기. 장미, 백합, 그다음에 국화, 카네이션 됐나요? 장백산 국화 이렇게 저는 암기했어요. 장미, 백합, 국화, 카네이션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화훼류는 지금처럼 이제 과일로 먹는 거, 이제 잎을 먹는 거, 뿌리를 먹는 거, 요렇게 해서 과체류, 역경체류, 근체류 요렇게 해당되는 거. 화훼류와 비화훼류로 구분을 되고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계약 인수 과정에서 배우겠지만 시설 재배 작물을 할 때 수박, 딸기 섞어 심는 거 상관없어요. 토마토, 오이 상관없어요. 어떤 걸 섞어도 상관이 없는데 뭘 2개 섞어서 심으면 안 되냐면 화훼류하고 비화훼류를 섞어서 재배를 하면 안 돼요. 비화훼류 자기들 안에서 뭐 미나리하고 옆에는 뭐 한쪽 기퉁에는 뭐 쑥갓을 재배한 이거 된단 말이에요. 되는데 배추 심고 옆에 무 심는 거 돼요. 되는데 장미를 심고 옆에 수박을 한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훼류와 비화훼류를 섞어서 재배할 수는 없다. 미리 알아두십니다. 본 목적물 한 번 더 볼게요. 자, 종합위험입니다. 원의 시설은 자조화를 보장하기 때문에 종합위험이라고 합니다.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이더라. 자,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시설 재배 농작물을 제외한 온실 내 동산,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산은 안 돼요. 시설 재배 농작물 재배 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 있는 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야. 시설 재배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창고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선별기라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로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되는 거. 그다음에 시설 재배 농작물 중에서 품목별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생장할 수 있는 표준 생장 일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장 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정식일부터 파종일, 그다음에 수확 개시일까지 요 생장 일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많이 차이 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보험 대상 목적물에서 제외가 되더라. 요거 좀 암기해 두실게요. 그다음에 이제 버섯에 관한 게 되겠네요. 우리는 방금은 원의 시설 하고 이제 시설 재배 작물이었죠. 이제 버섯 재배사하고 버섯 작물이 되겠네요. 버섯 재배사도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있고 우리 원의 시설하고 뭐가 다르냐면 원의 시설은 유리온실이 있었잖아요. 유리온실이 있었는데 버섯 재배사는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경량철골조로 이용한 버섯 작물 재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죠?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거 이런 걸로 가지고 버섯 재배사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 식의 건물을 가지고 경량철골조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섯 작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체, 피복제, 즉 벽으로 구성된 시설. 벽으로 구성된 게 경량철골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말하는 거예요. 자,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의 정의가 나와 있죠. 버섯 작물 재배를 위해서 또는 원의 시설은 원의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해서 이렇게 됐겠죠. 농업용 시설물에 부대해서
설치한 시설. 농업용 시설물 안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자 부대하여 설치된 시설. 단 동산 시설은 제외하더라. 동산 시설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 재배 버섯. 제가 4가지라고 했죠.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는 균상 병 재배만 되더라. 표고는 원목 재배, 톱밥 배지 재배 되더라. 새송이는 병 재배, 양송이 균상 재배.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하지만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외워집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 제외한 아래 목적물 보험 목적이 있잖아요. 동산 안 된다는 거고 다른 목적 용도 변경하면서 다른 목적 용도로 사용되는 거 안 됩니다. 원래 시설 쪽하고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표고버섯인데 표고버섯 요게 톱밥 배지 재배 있죠. 요게 톱밥 배지 재배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표고버섯 이거 우리가 흔히 많이 본 방식이죠. 요게 원목 재배 방식 표고버섯. 자, 이건 뭐냐면 이거 느타리버섯인가요? 느타리버섯 지금 균상 재배네요. 느타리버섯 병 재배라면 여기에서 느타리버섯 막 올라오겠죠. 이건 새송이버섯 병 재배. 요거는 양송이버섯 균상 재배. 균상 재배는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1층, 2층, 3층 이렇게 단위로 해서 엄청 많이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은 생각보다 좁은 공간 안에서 많은 양을 재배할 수 있어요. 자, 원예 시설 다시 보험 목적 대상물, 보험 대상 목적물 좀 더 자세히 단동, 연동, 유리, 경질판, 구조체, 피복제 되겠고요. 부대시설, 모든 부대시설, 원예 시설 재배 농작물은 하회류하고 비하회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라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보장 개시는 그러면 언제이냐? 보험기간이 청약을 했어요. 보험료를 납입했어요. 됐나요? 보험 정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율 24시간 보장 종료네요. 근데 보장 개시 한번 볼게요. 보험료를 납입을 했어. 납입을 했는데 아직 정식이 안 되었어요. 우리가 원예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정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파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료로 납입했는데 시설 작물에 정식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납입한 때하고 정식한 때 중에서 늦은 때를 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만약에 파종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 파종을 하지 않고 보험료만 납입했어. 그러면 보험료 납입한 때와 파종한 때 중에 늦은 때가 보장 개시일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정식하고 어떤 걸 파종할까? 여기까지 외워야 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무쪽쑥, 그죠? 시무쪽쑥. 이건 어떻게 전환하겠냐? 무시하니까 쑥스럽고 우리가 이제 쪽발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시하니까 무시를 당하니까 쑥스럽고 쪽발린다 이렇게 해서 시무쪽쑥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이 시무쪽쑥은 파종을 하는 품종이에요. 파종을 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라 해서 우리가 지금 원예 시설 작물을 배우잖아요. 생산비가 파종을 하는 것들은 정식을 하는 것보다 파종을 하는 이 밭작물들은 생각보다 생산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경과 비율을 배울 거예요. 경과 비율을 배울 때 이게는 이제 우리 준비기 생산비 개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이제 고초에서 배우고 왔잖아요. 준비기, 경과비율을 배우고 왔는데 1과목에서는 이제 준비기 생산비 개수 이런 게 없지만 2과목에 가면 이제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 가지고 경과비율을 산출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때 시무쪽쑥은 이 경과비율이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정식을 하는 품목들 있죠. 여기 딸기 외. 자, 그래서 딸기 외 암기하시고 장미 암기하시고 시금치 외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잖아요. 딸기 외 품목은 나중에 경과비율 산출할 때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40%예요. 엄청 많이 든다는 얘기가 훨씬 더 생산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정식할 때까지. 그래서 생산비로 구분을 좀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장미를 구분했던 이유는 장미는 경과비율이라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4가지를 암기하거든요. 시작. 딸기 외, 장미 외, 부추 외, 시금치 외. 부추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경과비율이 없어요. 경과비율은 장미가 없고 부추가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딸기 외 품목과 시금치 외 품목은 정식할 때까지 생산비들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생산비가 40%예요. 생산비가 10%예요. 이런 걸 따로 암기하게 되실 거예요. 1과목에서는 그것까지는 없지만 2과목에 들어가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딸기 외, 장미 외, 부추 외, 시금치 외. 시금치 외는 시, 무, 쪽, 쑥. 무시당하니까 그죠? 쑥스럽고 쪽팔린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식하는 것들이고 정식하는 것들은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좀 더 높게 40%. 자,
그 파종하는 것들은 10%라고 했죠. 하지만 경과비율 없는 거 장미, 부추 따로 암기하시고. 버섯에 대한 보상 대상 목적물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고요. 보장 개시 똑같습니다. 청약하고 보험을 납입한 때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 같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 한번 보겠게요. 보험 가입 금액. 우리 보험 가입 금액 이제 그 원예 시설 저 앞쪽에 농작물 재보험 제도 총괄할 때 배우고 왔어요. 원예 시설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산정된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의 90에서 130% 내에서 가입합니다. 라고 배웠고요. 비가림 시설은 어떻게 했어요? 비가림 시설은 제조자가에게 뭐요? 80에서 130%. 비가림 시설은 80에서 130%예요. 농업용 시설 여기 원예 시설은 90에서 130%예요. 전산으로 산정된 기준 보험가액, 결국은 기준 제조달 가액이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90에서 130% 내에서 결정하더라. 90%만 가입하더라도 그냥 전부 보험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일부 보험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비가림 시설이나 원예 시설은 80% 가입했다.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 90%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냥 전부 보험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 비례 보상을 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비례 보상하는 경우는 원예 시설 하고 비가림 시설 없습니다. 왜? 그 자체를 전부 보험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적산으로 기준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이 전산 아니에요, 적산이에요. 자, 이 적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준 금액 산정이 불가능해요. 왜? 단가가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거 어떤 거 그러냐면 유리온실 그래요. 유리온실. 버섯 재배사 중에 경량 철골조 부분이 어떤 재질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단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유리온실하고 경량 철골조, 그다음 내재해형, 재해에 잘 견디는 하우스라는 얘기예요. 내재해형 하우스라는 게 내재해형 하우스. 하우스도 대부분 규격이 있거든요. 이 규격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하우스들은 전산으로는 이 기준 금액을 산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따르더라.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따르고 어떻게 해요?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더라 라는 겁니다. 단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유리온실하고 버섯 재배사의 경량 철골조죠. 유리온실하고 버섯 재배사의 경량 철골조 부분, 이거는 단위 면적당 최소 얼마? 5만 원. 최대 얼마? 50만 원. 이 범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하지만 최소는 그래도 5만 원 넘어야 돼. 최대 50만 원 이상은 안 돼. 라는 겁니다.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부대시설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가지고 보험가액을 추정합니다. 추정해서 보험가액 금액 결정하더라. 이거 보험가액 추정, 보험가액 금액 결정. 자, 시설 작물입니다. 버섯도 그렇고 시설 작물도 같아요. 하우스의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에 딸기하고 수박을 할 거예요. 근데 나 딸기가 더 생산비가 높아요 하면 딸기의 작물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의 보험 가액으로 결정해서 몇 프로 내에서 50%에서 100% 사이 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50%에서 100% 사이 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잘 봐두시고 나중에 시설작물이나 버섯작물 같은 경우는 일부 보험이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한 공간 안에 두 가지 품목도 재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할 때는 전체를 가지고 보험 가입을 했지만 나중에 내가 딸기만 피입했어. 그러면 딸기 재배 면적만 가지고 이 딸기가 딱 재배된 것만 가지고 딸기 보험금을 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재배 면적만 가지고 보험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 면적과 재배 면적이 달라요 라고 한다면 나중에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버섯 재배사 같습니다. 원예 시설하고 전산으로 산정된 기준 보험 가입금액 90에서 130%. 적산으로 기준금액 산정이 어려워요. 경량 철골조, 콘크리트조. 버섯 재배사는 경량 철골조에도 하나 더 추가되죠. 콘크리트조도 포함이 된다는 거. 유리하우스에는 경량 철골조만 포함이 됐는데 버섯 재배사는 콘크리트조 이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 같이 봐주시고, 내재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 계약자 고지사항 따라서 보험가입 금액 결정하더라. 유리온실은 원예 시설은 유리온실이 그랬고요. 버섯 재배사는 콘크리트조, 경량 철골조일 경우에 단위 면적당 5만 원에서 50만 원이더라. 라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작년부터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이 버섯 재배사하고 원예 시설 다 똑같습니다. 버섯 재배사 원예 시설은 뭘로 바뀌었냐면 무조건 처음에는 이제 제조달가의 기준으로 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금 지급하는 것도 제조달가의 기준으로 지급을 했어요. 제조달가액이란 거 어떤 거죠? 내가 제일 처음에 샀을 때 신품 가격하고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샀던 신품의 동질의 품질 그대로 해서 금액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죠. 뭘로? 시가로 바뀌었잖아요. 시가로 바뀌었습니다. 단 제조달가로 나는 보장을 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사실 버섯 재배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원예 시설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세는 이제 버섯 재배사 밑에만 이렇게 달려있는데 원예 시설도 같아요. 원예 시설 버섯 재배사는 지금 다 현장 실무에서는 다 시가로 바뀌었습니다. 시가로 바뀌었고 대한 뭘 가입해야? 제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해야만 제조달가액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제조달가액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가입하는 보험 가입 금액 역시도 시가로 넣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됐나요? 자, 부대시설입니다. 계약자 고지사항 기초해가지고 보험가액 추정해서 보험가액 금액 결정. 부대시설도 똑같습니다. 제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했어요 라고 한다면 보험가액 금액도 그대로 제조달가액으로 가고 보험금도 제조달가로 지급을 하지만 제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보험가입 금액 자체도 뭐요? 시가로 결정합니다. 됐나요? 보험 사고 시 지급 기준하고 동일하다는 얘기며 제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했어 라고 하면 제조달가액 기준이 되겠죠. 이거 가로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가 기준, 이건 제조달가액 기준. 요거요. 제조달가액 기준이라는 건 뭔가요? 제조달가액은 100% 그대로 내가 신품 가격으로 준다는 얘기고 시가는 이 제조달가액에 뭐요? 1 마이너스 감가상각 한다는 얘기잖아요. 감가상각률은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예전에 배우고 왔는데 경과연수에다가 경년감가율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럼 이 경년감가율을 어떻게 구했어요? 경년감가율 보통은 우리 100%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행자산의 그 전체 처음이 100%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100%라고 한다면 보통의 일반적인 유행자산의 잔가율 한 20% 정도 봅니다. 20%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험 목적물의 내용 연수 뭐 8년이다, 10년이다,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18년이다. 마음대로 있을 수 있겠죠. 목적물에 따라서 내용 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내용 연수에 가지고 내용 연수에 따라서 장가율을 적용해 가지고 경년 감가율을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얼마만큼 이 보험 목적물의 감가가 돼. 1년에 그만큼은 감가가 돼라는 게 경년 감가율이죠. 그래서 경과연수와 경년 감가율을 가지고 감가상각률 적용해서 보험금이나 보험가입금액 결정하는 게 시가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설 재배 버섯입니다. 우리 원예 시설 작물하고 같아요. 하우스 재배, 연간 재배 버섯 중에서 버벗돼 있네요. 버섯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의 보험가액을 가지고 하더라. 몇 프로? 5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하더라 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예 시설을 잘 해놓으면 버섯 재배사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원예 시설 작물하고 버섯 시설 작물하고는 좀 다르죠. 버섯 재배 시설 작물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하지만 원예 시설과 버섯 재배사는 거의 같으니까 원예 시설을 공부 잘 해놓은 버섯 재배사는 그냥 따라옵니다. 자, 이제 보험금 계산 한번 볼게요. 자, 보험금 계산 원예 시설부터 보겠습니다.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입니다. 농업용 시설물 보험금 따로 계산해야 되고 부대 시설 보험금 따로 계산해서 뭐요? 합산해야 됩니다. 이거 보상하는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할 때 줍니다. 왜? 공식이 손자거든요. 이것도 우리 버섯 재배사 비가림 시설 배웠잖아요. 손자하고 뭐 비교했나요? 보험가입 금액 비교했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보험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값 냈나요? 이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했나요? 손해액의 10% 우리 비가림 시설 배우고 왔습니다. 그럼 손해액의 10%인데 구조체 피복제 같이 있어요. 최저 30만원, 최대 100만원. 기억나시나요? 피복제 단독 사고예요. 최저 10만원, 최대 30만원.
온의 시설도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 보험금 공식 손자하고 보험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자금가 미니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손해가 생긴 때와 고세 가액에 따라서 산출하더라 라는 게 되어 있고요. 제조달가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 손자 해가지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비율만큼 보험가액 금액 내에서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상 비율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그냥 손자 해서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예전에는 보상 비율인데 지금은 보상 비율은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 방식 가보겠습니다. 물론 이거 제조달가에 그대로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제조달 가입 기준 하는 거 있죠. 제조달 가입 특약에 가입했을 때 그렇습니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시가로 지급합니다. 시가로. 자, 생산비 보장 방식 시설 작물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딸기 왜 나왔나요? 그다음에 장미, 부추. 여기에 시무, 쪽수기 따로 구분되지 않은 거는 1과목이라서 그래요. 2과목에 가면 이 경과비율을 산출하는 공식을 가지고 따로 공부하지만 1과목은 경과비율을 구하는 공식 자체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과비율을 줄 수밖에 없어요. 몇 프로예요? 몇 프로에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무 쪽수를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 경과비율을 산출하는 공식은 있거든요. 그죠? 준비기 생산비 개수 플러스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비 개수 곱하기 뭐죠?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과비율을 산출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과목에 가서는 그때 이 알파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딸기 외에는 40% 시무 쪽수는 10%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딸기 외 구분하고 시무 쪽수 구분하고 장미 구분하고 부추 구분하는데 1과목은 경과비율을 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같이 묶여져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상하는 제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 원 초과할 때 이거 어떤 거예요? 우리가 소손해 면책금 제도라고 배우고 왔어요. 소손해 면책금 제도 어떤 거예요? 보험금이 손해액을 계산해서 10만 원이 넘어갈 때 초과할 때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요. 10만 원 이하예요. 10만 원 이하도 안 돼요. 10만 원 이하예요 하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산을 해서 보험금 계산해서 10만 원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 보험금 다 지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상하는 제로 1 사고 때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때 줍니다. 모든 조건이 이건 손자니까 당연히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해야 주는 거고요.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 초과하면 준다는 거 조건 잘 봐주세요. 보험금 계산 공식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 면적을 가지고 가입했을 거예요. 가입 면적 곱하기 이거는 생산비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보장 생산비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로 보험 가입을 했을 겁니다. 맞나요? 근데 이제 보험금을 계산하는 거는 가입 면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제가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 왜? 딸기 신고 요 한쪽에 고추 신고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은 이 하우스 전체를 가지고 가입하지만 재배는 딸기가 이 반밖에 안 했어요. 그런다면 재배 면적은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금을 계산하는 거는 재배 면적으로 갑니다. 뭐에? 내가 피해를 입은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 그리고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 땅 보장 생산비. 이거는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사고가 이제 정식했을 때부터 사고가 난 시점이 경과가 얼마나 됐을 때 사고가 났니? 라는 거예요. 이 경과비율은 경과비율을 곱해주고요. 그럼 피해를 얼마만큼 입었지? 피율이 얼마만큼 돼? 피해율까지 곱해주는 게 딸기 외 품목의 보험금 공식입니다.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 왜? 딸기 재배 면적이 하지 않는 이유는 작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기 때문에 각각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 작물 재배 면적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그다음에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다음에 장미 먼저 하기 전에 부추부터 하고 할게요. 부추는 이제 부추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부추 재배 면적이 온 거예요. 여기는 작물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딸기 재배 면적, 딸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토마토 재배 면적, 토마토 단위 면적당 보장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각각. 그래서 전체를 다 통쳐가지고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라는 용어를 썼지만 부추는 부추 자기 하나잖아요. 하기 때문에 부추 재배 면적이 바로 오는 거죠. 부추 재배 면적에 부추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에 여기는 보세요. 경과비율 없죠. 그래서 제가 경과비율 없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미
부추는 내가 정식이나 파종을 하고 난 뒤에 얼마만큼 지난 시점에서 사고가 났지 이 경과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장미, 부추 기억하세요. 경과 비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피해율을 곱해줘요. 근데 그 피해율의 몇 %만큼 인정하냐면 70%만 인정해준대요. 부추는. 왜 그럴까요? 부추 한번 시골에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을까요? 부추는 한번 쓱 난거를 베고 나면 요거는 뿌리가 그대로 살아서 다시 이 뿌리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단연생으로 이걸 수확을 할 수 있는 품목이 부추예요. 그래서 다음에 피해를 입었어도 다시 심어가지고 네가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또 다시 올라올 거잖아. 그래서 너는 피해율의 70%만큼만 보장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추는 특이하죠. 부추 재배 면적에 부추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70%만큼만 보장해 준다는 거. 됐나요? 자, 장미 올라가 볼게요. 장미는 유일하게 나무가 죽었을 때와 죽지 않았을 때를 구분합니다. 장미 좀 특이한 녀석이죠. 이거 언제 시험에 5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장미 요 계산하는 문제 이거 있죠. 원예시설 작물에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15점짜리로 5회 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출제되었어요. 처음으로 원예시설 작물이 5회 때 출제되었습니다. 장미 볼게요. 나무가 죽지 않았을 때 장미도 역시 장미 재배 면적이 오겠죠. 장미니까 장미 단위 면적당 죽었을 때와 죽지 않았을 때를 구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있을 때의 보장 생산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1년생이다, 2년생이다, 3년생이다 따라서 연생마다 보장 생산비가 달라요. 장미는 그건 아마 조건에 줄 거예요. 그래서 나무 생존 시 보장 생산비를 곱해주고 곱하기 피해율을 바로 줍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나무가 죽었어요. 고사되었어요 라고 한다면 장미 재배 면적에 단위 면적당 나무 고사했을 때 보장 생산비 살아있을 때도 1년, 2년, 3년, 4년 수령에 따라서 보장 생산비가 다르고요. 고사했을 때 죽었을 때의 보장 생산비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보장 생산비가 다르기 때문에 생존 시 보장 생산비를 따로 곱해주고 고사 시 보장 생산비를 곱해주는 거예요. 죽었을 때와 생존했을 때 구분합니다. 장미 거기에다가 피해율.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피해 작물 재배 면적,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경과 비율 곱하기 피율이 기본 공식이죠. 기본 공식인데 경과 비율 적지 않는 거 장미, 부추가 경과 비율이 없더라 라는 게 하시면 장미는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를 구분하더라. 부추는 피해율을 100%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70%만 인정하더라. 요거 같이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다음은 버섯에 관한 내용인데 버섯 보험금까지 지금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내용이 많네요. 많기 때문에 버섯 보험금 계산하는 것부터 쭉 이어서 예시 문제까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원예시설하고 버섯 재배사에 관한 보험금 손자하고 보험가액 금액 비교해서 작은 값, 그 다음에 우리 원예시설 작물은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포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이더라. 경과 비율 없는 게 뭐예요? 장미, 부추가 있더라. 부추는 피해율의 70%만 보장하더라 라는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버섯 보험금 공식 외워가지고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